저 오늘 체크해서 꼴렸어요. 진짜? 아니 저희 지금 하고 있거든요. 수정이 너는 그거 한다고 막 애들 가르쳐주고 한다며. 이거는 2학년 때. 이번에도 그랬죠. 희중이는 구기대 끝났어? 저기 하고 있어. 하고 있어? 뭐 농구? 축구? 너 축구도 잘하니? 저희가 베이스 났어. 그래? 이 친구가 아주 대단한 친구더라고. 소문이 자자해. 농구 대회도 많이 나가고 그렇지, 그치? 맞죠? 그래서 그 화목토에 이 수업 이 다음 타임에 그 승우 만났었죠. 승우가 와서 너 자랑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농구 잘하고 뭐 인기 많고 그래서 팬클럽도 있다고 그러네. 하고 싶다. 옛날에 나를 보는 것 같구나. 귀엽다. 자, 알겠습니다. 농담 여기까지 하시고요. 218페이지 11-14부터 일단 먼저 할게. 너 다 풀었어? 숙제? 괜찮아? 축이 x축의 수직이고요. 축이 x축의 수직이고 다음을 만족시키는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축이 x축의 수직을 했을 거니까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수직인 선으로 축이 있다는 거지, 그치? x는 뭐, 그죠? 이때 우리가 원하는 포물선의 방정식을 세우라는 건데 한마디로 1차 함수가 아니라 2차 함수씩 세우라는 거지, 그치? 1,1하고 마이너스 1,9하고 0,3을 지나는 2차 함수식을 세우세요가 되겠죠, 그죠? 괜찮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세 점이 잡혀있을 때 우리가 있는 2차 함수의 값을 구하려면 일반형과 표준 중에 하나의 세팅을 할 텐데 축에 관련된 힌트가 아무것도 없을 거니까 우리는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형태를 잡아서 미정계수가 3개 있는데 힌트가 3개 있으니까 다 집어넣어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구한다. 이렇게 접근을 하죠, 그렇죠? 일단 0,3이라는 아주 심플한 식이 하나 있다 보니까 얘를 우선적으로 대입을 시켜서 문제를 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1번 대입해 주시면 x에 0을 넣어주면 y에 3이 들어갈 거니까 c 값이 3인 건 바로 알 수 있겠지, 그렇지? 괜찮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이게 좀 간단해 보이네요. 괜찮을까요? 1 넣어주시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나오고 그때 y는 1이 나옵니다. 괜찮지? 그래서 a 플러스 b의 값이 마이너스 2다. 세 번째 식은 당연히 마이너스 1,9를 집어넣겠지, 그치? 마이너스를 넣어주시면 a, 마이너스를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b, c는 3이었죠, 그죠? 그때 y 값은 9가 나옵니다. a 마이너스 b의 값은 6 나오겠지, 그치? 연립해주시면 위에 4를 해주면 b의 값이 4가 나올 거니까 a는 2가 나오겠지, 그치? 그럼 a가 2면 b는 마이너스 4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식 세팅해서 함수식 세우는 거 다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1번, 2번, 3번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것 같은 건 없을 것 같은데 굳이 바로 하죠. 넘기긴 하네요. 우리 다 알고 1,0하고 4,0하고 그 다음에 2,2를 지난다. 똑같은 방법을 풀 텐데 얘는 힌트가 있죠. 뭐예요? 함수과 y가 서로 같은 지점이 발생되지, 그치? 1을 넣은 거랑 4 넣은 게 같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였지, 얘들아?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든 위로 볼록이든 우리는 축 이점으로 좌우가 대칭인 걸 알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있었으면 1을 넣거나 4를 넣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0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이 알고 힌트에 뭘 할 수 있어? 축의 좌표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그치? 축은 어디야? 2분의 5가 되겠다라고 쓸 수 있겠지, 그치? 근데 함수식을 세우는 거니까 축을 써서 문제를 풀려면 y는 a 곱하기 x-2분의 5의 제곱 플러스 b 형태를 만들어서 a, b는 아니에요, 그죠? a, b를 다시 대입해서 문제를 풀겠지, 그치? 괜찮죠? 근데 여기다가 1을 넣거나 4를 넣어주면 결론적으로 안에서 나오는 시계값에 서로 반대보가 나올 거니까 제곱하면 똑같은 방법으로 나와서 이 두 점 중에 한 점을 집어넣고 2,1을 집어넣어서 a, b를 구할 거라는 거지, 그치? 맞죠? 근데 이 방법보다는 더 좋은 게 뭐냐면 똑같은 함수값이 나왔다는 건데 하필 x축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치? 이랬죠? 다시 말하면 인수분해 했을 때 x에 4를 넣거나 y에 1을 넣어주면 함수값 y가 0이 된다 할 수 있지, 그치? 그럼 2차 방정식의 부분을 1하고 4라 세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식이 y는 a 곱하기 x-4 x-1의 형태로 분해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그죠?
맞죠? 1을 넣고도 4를 넣고도 y는 0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거니까. 괜찮을까요? 그쵸? 그럼 우리 a 방법 내는데 2,2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우리 2,2를 대입해서 문제를 풀자. 이렇게 접근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겠지, 그치? 그렇죠? x 2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2, 2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3 나오겠죠, 그죠? 괜찮아요? a까지 곱한 값이 2가 나온다. 이렇게. 괜찮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6a가 2니까 a는 3분의 1가 세팅되겠지, 그치? 그래서 내가 원하는 2차 함수식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지 보는 것까지. 될까요? 괜찮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대입해서 풀어도 좋은데 주어진 점의 좌표를 한번 고민해보자. 세 번째는요, 2,0 지나고요, 4,0 지나고요. 선생님 저기 왜 마이너스 3이에요? 응? 2는 마이너스 1. 이놈 괜찮죠? 사실 이때부터 좀 이상했어요, 너희들 표정이. 왜 저러시지? 4문제 볼게요. 2,0과 4,0을 지나고 꼭지점 좌표의 y가 2래요. 왜 꼭지점의 y 좌표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지, 그치? 그럼 꼭지점 좌표를 이용했으니까 얘를 쓰는 방법이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근데 앞에 있는 녀석도 보니까 뭐야? 아까처럼 함수값이 서로 같다는 거 알잖아, 그치? 그럼 내가 원하는 축의 방정식을 알 수 있지, 그치? 가운데, 그치? 2하고 4를 더해서 가운데 평균값이 될 거니까 3.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꼭점은 3, 마이너스다 해석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와서 y는 a는 몰라. x-3의 제곱 마이너스 2로 전개해서 두 점 중에 한 점 집어넣어 해결하겠다는 식이지, 그치? x 2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 a-2의 값이 0이 될 거니까 a가 2가 되더라.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지, 그치? 우리가 중3 때 한참 열심히 했기 때문에 너무 어려움없이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가 될까요? 그럼 여러분들 그 공통수학에서 그 배웠을 때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배웠나요? 배운 적 있죠? 원의 방정식 배웠잖아요, 그죠? 그죠?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게 뭐였지? 자취의 방정식. 쌤이 여기서 저 끝까지 일직선으로 가는 조건이 걸려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움직였어. 그럼 내가 움직인 자취를 보면 이렇게 직선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문제에서 어떤 특정 조건을 주는 거야. 어떤 한 점이 있는데 이 직선에 있는 점들과 항상 1대1로 만나는 그 점을 찍어봤다는 거지, 그렇지? 그 선이 움직이면 내 위치는 고정되어 있는데 선 위에 있는 점들은 계속 움직일 거니까 그때 만들어지는 선분의 중점도 계속 움직일 거라는 거지, 그렇지? 그때 그 움직인 점들의 자취를 따라가니까 직선이 나오더라. 그럼 그 자취의 방정식을 세워달라면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달라.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문제에서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점들이 한 점이 아니라 너무 많은 거야. 근데 그게 어떤 규칙을 갖고 있다는 거지, 그렇지? 그때 그런 방정식을 어떻게 세울 거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2차 함수에서도 그런 표현법이 있다는 건데 어떤 문제 한번 봅시다. 11-15예요. 자, 조건 잘 보겠습니다. P가 의미 아닌 실수니까 뭐야? P는 의미 아닌 실수니까 0 이상의 수가 되겠지, 그치? P는 0 또는 양수, 그치? 이때 P가 의미 아닌 실수 값을 가지면서 변한다 했을 거니까 이 P가 움직이는 거야. 실수가 0, 0.1, 0.00 이렇게 양수로 계속 왔다 갔다 움직인다는 거지, 그치? 그때 내가 원하는 이 포물선 y는 x제곱 2차 함수지, 그치? 마이너스 2p x 플러스 2p 제곱 마이너스 2p가 되겠지, 그치? 그죠?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의 자취, 이 녀석의 자취를 방정식으로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지, 그치? 그럼 사실상 뭐냐면은 이 그래프는 개수에 이렇게 p가 들어있으니까 사실상 계속 p가 바뀌면 그래프가 움직일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움직였을 때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따라가다 보니까 어떤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지, 그치? 그쵸? 그럼 그 그림을 나타내는 방정식을 세워달라. 끝이죠, 그죠? 괜찮죠? 그럼 사실상 꼭지점의 자취니까 꼭지점의 자취를 구하려면 이 녀석의 좌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맞죠? 얘를 표준점 바꾸는 것까지는 다 할 수 있겠지, 그치? 해볼게. y는 x 뭐의 제곱되죠? 마이너스 p니까 마이너스 p의 제곱 괜찮아요?
그럼 상수 p제곱 쓰고 p제곱 뺄 거니까 얘 하나 지워지겠지. 괜찮죠? 그럼 이 녀석의 꼭지점대표는 p, p제곱 마이너스 2p가 됩니다. 얘는 그냥 답이 나왔네요. 뭐냐면 p가 0 이상으로 움직여요. p가 0일 때는 0,0이 되겠지, 그치? 괜찮아요? 얘가 p가 0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0,0에 있어요. p라는 수는 0 이상일 거니까 이렇게 0 이상이 양수축에서만 그래도 그릴 거예요. 이렇게. 괜찮지, 그치? 0,0을 지날 거야. 1 넣었을 때는 1,5 나와. 1, 마이너스를 나오지, 그치? 그럼 1, 마이너스 1. 이 점이 지날 거야, 그치? 1이죠. 2 넣었을 때 어떻게 나와? 2, 4에서 4 뺄 거니까 0 나오겠지, 그치? 이렇게 0 나오겠지, 그치? 그 다음에 3을 넣어주면 3, 4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럼 내가 원하는 그래프가 이런 형태를 취한다라고 볼 수 있지, 그치? 이런 작도를 다 찍다 보면 이런 식의 포물선이 나올 거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죠? 그럼 자취의 방정식은 사실 이 그래프를 나타내는 식을 세달라는 거거든요. 맞나요? 그러니까 얘가 일단 포물선이 된다는 건 우리가 유추할 수 있지만 함부로 포물선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치? 근데 내가 원하는 x 값이 변할 때마다 그 값들이 나오는 이 구조를 보면 p를 넣어주면 p제곱 마이너스 2p로 대응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럼 내가 원하는 자취 방정식은 p제곱 마이너스 2p라는 값들로 구성되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원하는 방정식은 변하는 수로 x를 잡고 함수값을 y로 잡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이 자취 방정식은 y는 x제곱 마이너스 2x로 세팅하겠다라고 보는 거지, 그렇지? 괜찮나요? 괜찮아요? 근데 이 식을 써놓고 중요한 건 뭐야? x에 넣을 수 있는 녀석은 0 이상의 수만 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이 식은 x는 0 이상의 구간에서만 적용 가능한 방정식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될까요? 네, 변환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방정식을 세우라 했기 때문에 x축, y축에다 그래프를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 자체를. 그러니까 우리가 변하는 수를 x로 잡고 그때 나오는 값들을 대응해서 찍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지금 그 식이 여기 너무 이쁘게 나와 있는 거야. x가 변하면 그때 나오는 좌표들이 이렇게 찍혀 나오는 거지, 그렇지? 우리가 x, fx를 찍듯이, 그죠? 자취의 방식도 똑같이 p, gp 이런 식으로 세팅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x로 바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될까요? 그러니까 자취의 방식은 사실 여기서 다루기보다는 쌤이 원의 방정식이나 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구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해 줄 테니까 지금 그냥 이렇게 한다는 정도만 같이 함수에서 이런 부분에 한 유형이 있는 거니까. 괜찮죠? 220페이지 보시면 3차 함수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3차 함수를 배우진 않고요. 그지? 3차 함수를 배우진 않고요. 그냥 3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도만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졸리죠? 쌤 창문 열 수 있어. 다 죽는 거야. 어? 누군가 줄 것 같아. 시동이 걸렸어. 웹툰 들어서 지금도 약간 바람스러운 창가 쪽이라 그지? 간단한 3차 함수의 그래프. 간단한 거니까 3차 함수식은 원래 y는 x 세제곱부터 ax 제곱 쭉 나오는 함수식을 그린 건데 그리지는 않을 거고요. 그냥 우리는 x 세제곱 요 그래프만 볼 거예요. 이 녀석의 그래프. 이 녀석의 그래프만 우리가 한번 그려보자. 괜찮죠? 그럼 이 그래프 여러분들 보면 알다시피 원점을 지나요. 그죠? 0,0을 지날 거고 x에 1 넣고 2 넣고 3 넣으면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으로 그래프가 찍혀 나오겠지, 그치? 그럼 x는 한 칸씩 증가하는데 y는 그 녀석의 제곱으로 계속 커지고 있다 보니까 값이 점점 기하급수로 커지는 형태를 취할 거야, 그치? 맞죠? 근데 또 중요한 건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거나 마이너스 1을 넣거나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 그 값을 음수를 홀수건 거듭제곱 할 거니까 음수값으로 거듭제곱, 세제곱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이것들은 똑같이 이렇게 점점점 작아진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지, 그렇지? 괜찮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y는 x 세제곱이라는 3차 함수의 간단한 그래프 개형이 될 거다 보는 거지, 그렇지? 근데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야 여기다가 2를 넣었을 때 뭐가 나온다는 소리지? 그래프는 웃기지만 8이 나오는 소리지, 그렇지? 맞죠?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뭐가 나온다는 소리지? 마이너스 2 넣어주면 마이너스 8이 나는 소리인 거지, 그치? 괜찮죠?
사실상 이 점과 이 점은요, 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고 있지, 그치 얘들아? 그치? 두 칸에다가 8칸, 두 칸에다가 8칸. 그치? 그럼 내가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좌표들은요, 항상 원점을 대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앞으로 무슨 그래프를 할 거냐면 기함수라고 배울 거예요. 기함수. 기함수의 정의는 뭐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러니까 항등식의 세팅이 되는 거죠. 그죠? 그 함수식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봐라. 기본에 있던 fx 값의 관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x에다 3을 넣었어. 그럼 f 마 3이지, 그치? f3이랑 f 마 3은 함수값이 같아, 틀려? 틀리죠? 여기는 2 넣었을 때 f1이랑 f-2는 각각 8과 마이너스 8이 나오잖아, 그치? 근데 서로 같진 않지만 항상 서로 반대보라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그럼 내가 원하는 여기에다 마이너스를 곱한 식이랑 항상 성립한다고 쓸 수 있지.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게 뭐냐면 원점 대칭인 함수를 우리가 기함수라고 배울 거예요. 뭐라고요? 원점 대칭인 함수를 기함수라고 배울 거예요. 원점 대칭인. 그래서 3 넣은 값과 마이너스 3 넣은 값이 서로 항상 반대보라는 걸 아니까 모든 x 값에 대해서 f-x 값과 마이너스 fx 값이 항상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됩니까? 그럼 이런 3차 함수, 모든 3차 함수가 아니라 y는 x라는 이런 그래프에서 이런 기함수 성질을 알고 있으면 내가 f5를 마이너스 5를 물어봤어. 그거보다는 사실 마이너스 f5랑 같겠구나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 그치? 이해됩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값을 밖으로 뺄 수도 있겠구나, 이런 형태를 취한다고 보면 더 좋겠어요. 괜찮을까요? 이런 관계를 나타내는 식들을 기함수다라고 약속하겠다라는 겁니다. 될까? 그럼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런 기함수가 3차 함수가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내가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이라 썼어요, 이렇게 y는. 그럼 이게 기함수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을 거야. 왜냐면 1 넣었을 때 값이랑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값이 서로 반대로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요 제곱 때문에 그럴 거야. 그치? 항상 서로 반대부가 나오길 원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봐봐, 이렇게 세제곱에다가 쌤 여기다가 많이 지우고 마이너스 x 썼어. 얘는 기함수가 돼요. 왜? x에다가 1을 넣었어. 1 넣어주면 1 빼기 1이니까 0 나오고, 그치? 여기다 마이너스를 넣었어. 그러면 얘도 마이너스를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지, 그치? 똑같이 0이 나오죠. 서로 반대부라고 설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치? 이해됩니까? 그래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우리가 주어진 식을 봤을 때 요 세팅법에서 문자에 관한 이 홀수 차수되어 있는 식들이 더해지거나 빼져 있으면 그 함수식은 다 기함수가 되겠구나라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괜찮아요? 쌤이 원하는 건 y는 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원점을 대칭으로 생긴 그래프다 보니까 이런 특징을 갖고 있구나 정도만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거. 괜찮습니까? 221페이지 보시면 그 우함수와 기함수란 말이 나와요. 지금 이게 기함수 썼으면 우함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우함수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2차 함수 형태를 우리가 이렇게 기본 2차 함수 y는 x제곱, 요 녀석 그래프를 보면 우리가 흔히 뭐라 할 거냐면 우함수다라고 쓸 거예요. 우함수 왜 우함수죠? 얘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는 함수를 우함수라 쓸 거라는 거야. 그죠? 그럼 얘 특징이 뭐냐면 이 함수식에다가 3을 넣은 값이랑 함수식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은 값이 어때요? 항상 같다고 쓸 수 있지, 그치? 왜냐면 제곱하면 양수수가 바뀔 거예요, 그치? 이런 관계를 이루는 함수를 우함수다라고 쓰겠다는 거야. 오케이? 괜찮아? 그럼 이 특징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와 f-x가 항상 같다. 이게 성립한다는 말을 확인할 수 있으면 이 함수는 우함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한다는 거예요. 될까요? 이해되시죠? 이 부분을 좀 명심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될까요? 그럼 아까처럼 풀면 하나 더 물어볼게. 이 함수가 있어, 예시야.
f gx가 있습니다. gx가 있는데 얘가 x 6제곱 플러스 x 4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이었어. 얘 우함수 될까 안 될까? 여기다가 3 넣은 값이랑 마이너스 3 넣은 값이 같을까 틀릴까? 같겠죠. 왜? 짝수 제곱했을 거니까 그 제곱한 값은 항상 같은데 음수는 양수로 바뀔 거니, 그렇지? 그럼 얘는 뭐야? 우함수다 되지, 그렇지? 또 물어볼게. 이거 우함수일까 아닐까? 우함수겠지? 3 넣은 값이랑 마이너스 3 넣은 값이 어때? 같겠지, 그렇지?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우함수는 어떤 거야? 지수가 짝수 제곱으로 되어 있는 그런 함수식도 되는데 상수항도 포함된다는 거야. 마치 2의 배수라 썼을 때 x의 0제곱으로 판단해서, 그치? 얘도 짝수다라고 가정을 걸어주면 좀 더 편하겠지, 그치? 상수항도 짝수로 판단할 수 있는지 보는 거야. 짝수는 아니지만 이해되죠, 그쵸? 그래서 이 베이스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kx 함수가 있는데 x 5제곱이고 마이너스 x 세제곱이고 플러스 x야. 얘가 기하함수로도 인지가 될 거예요. 1 넣은 값이랑 마이너스 1 넣은 값이 항상 서로 반대복을 알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지, 그치? 이해되죠, 그쵸? 이해됩니까? 거듭 제곱 했을 때 값은 항상 같지만 부호는 항상 반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될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판단을 하시면서 우함수, 기함수를 좀 정리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우함수는 무슨 선의 대칭인 함수? y축. y축의 대칭인 함수를 우함수. 기함수는 원점에 대해 대칭인 거. 원점과 y축은 너무 유니크한 선이다 보니까 따로 함수식을 만들어 준 거예요. 이해됩니까? 너무 기준이 되는 선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가지고 함수를 다르게 볼 수 있으면 또 좋겠다. 오케이? 그러면 네. 이 우함수랑 기함수는 종류예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 쌤이 아까 제가 우함수라는 게 fx의 식과 f-x가 항상 같도록 해주는 이 관계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는 함수를 우리가 다 우함수가 쓸 거라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 우함수가 y는 2x고만 있는 게 아니라 y는 2x고 플러스 3이라는 식도 있겠지, 그치? 근데 그런 다음 함수 말고도 앞으로 여러 가지 함수를 배울 거예요. 그때 이런 성질이 성립해주는 함수식이 또 있다는 거지. 우리가 이제 대수에서 배워야 될 사인 함수나 코사인 함수나 타넨트 함수라는 게 있어요. 지수 함수, 로그 함수가 있듯이, 그치? 그런 함수들 중에서 이 성질을 쓸 수 있는 함수가 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쵸? 괜찮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지를 보도록 합시다. 너무 빠른가요? 괜찮죠? 자, 222페이지입니다. 다음 중 3차 함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쌤, 저희는 y는 x 세제곱밖에 안 배웠는데 이렇게 x-a 세제곱 플러스 a 세제곱이라 말하시면 이 녀석의 그래프를 우리는 그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지? 그지? 이 녀석의 그래프와 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의 세제곱 플러스 a 세제곱의 그래프를, 그치? 옳게 짝지어진 것을 찾아달라는 거지, 그치? 자, 이 첫 번째 그래프는 우리가 안 배웠지만 사실 여러분들은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배웠기 때문에 이 그래프의 성질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쌤이 알려줬던 y는 x 세제곱 그래프 있잖아요. 이 그래프를 x축과 y축으로 평행이동 시켰다라는 말로 해석이 가능하죠, 그렇죠? 맞나요? x 대신 뭘 집어넣었어요? 그럼 x축으로 얼마만큼? a만큼, 그지? 맞죠? y 대신 뭘 집어넣은 거죠? y-a 세제곱을 대입한 거죠? 그 y축으로 a 세제곱만큼 평행 이동을 시킨 그래프잖아요 라고 해석할 수 물어보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얘를 그려달라 했는데 문제에서 a가 양수로 나와 있어요. a가 양수. 오케이? 그럼 a가 양수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를 먼저 그리려고 쌤 이거 일단은 y는 x세제곱 그래프는요 이렇게 원점으로 대칭을 한 그래프가 나온다는 걸 알고 있는데 얘를 x축으로 a만큼 이 점을 얘가 주인공이니까 사실 그치? 이렇게 a만큼
그리고 y축으로 a 세제곱만큼. a 세제곱만큼. 괜찮지? 이동 시켰으니까 그래프 단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줘. 그렇지? 그러니까 쌤 여기 만나는 점을 좀 신경 써야 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근데 그거 우리가 알 길이 없지. 그렇지? 그래프가 이 정도에서 이렇게 대칭을 이루는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다. 이 정도의 판단만 할 수 있겠지. 그렇지? 그죠? 두 번째 그래프는요. 쌤 이 그래프도 제가 압니다. 얘는요. y는 사실 x 세제곱 그래프 있잖아요. 근데 y는 마이너스 x제곱이 됐다는 건 뭐 했다는 거지더라? 뭐 대신 뭘 넣은 거예요? 자 봐봐. 여기서 이게 됐다는 건요. x 대신 마이너스 x를 넣어도 되고요. y 대신 마이너스 y 넣어도 돼요. 이해됩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x의 세제곱이니까 다음 함수식으로 변환되어 쓸 수 있고요. 맞죠? y 대신 마이너스 y 넣어도 다음 식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렇지? 그 두 가지를 다 해도 그래프 모양이 똑같다는 소리인 거예요. 봐봐 얘들아. 알고 있는 원래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최고창 1로 되어 있는 거지. 얘를 x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했다는 건 뭐가 됐다는 거지 얘들아? y축으로 대칭 놓으셨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얘를 써주면 이런 그래프 나오는 게 맞아요. 맞죠? 그렇지? 근데 얘를 만약에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한 것도 같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상하좌가 바뀐 거잖아. 그쵸? 그럼 x축에 대칭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얘를 대칭을 시켜도 다음 문제도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치? 그 성질을 갖추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괜찮죠? 그럼 우리가 이 그래프를 만들었어. 그 상태에서 뭐 한 거지? 얘는 x 대신에 x 마이너스 a를 플러스 a를 대입한 거고요. 그죠? y 대신에 y 마이너스 a 세제곱을 대입한 거지. 그러니까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a 세제곱만큼 평행 이동을 시켰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 괜찮아요? 괜찮죠? 우리가 이 그래프 해주시면 지금 만든 이 그래프 여기다 그려줄게. 원래 그래프가 지금 마이너스 x 세제곱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어. 그치? 근데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그리고 y축 방향으로 a 세제곱만큼 똑같이 올라가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럼 이 점을 중심으로 다음 형태 그래프가 똑같이 유지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괜찮습니까? 이해되죠? 그럼 이 두 가지 그래프를 동시에 그린 그래프를 찾아보라는 거지. 그치?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 모두 그릴 수 있을까요? 찾을 수 있나요? 보기 있나요? 보기 있나요? 없나요? 1번이 있나요? 내 그리는 너무 웃겨요? 문제만 안 되면. 자, 쌤이 그렸는데 이 점이 여기서 원점이 그려져 있죠. 그죠? 그럼 확인해 볼게 얘들아. 이 그래프에 x에 0을 넣어보나? 0은 세제곱 플러스 a 0 나오지. 그치? 여기 x에 0 넣어봐. a 마이너스 a 세제곱 플러스 a는 0 나오지. 그치? 그러니까 이 점이 원점이었다는 사실도 확인하게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려놓고 나서 왜 저게 답이지? 저게 비슷한 게 또 비슷하지 않아? 명확하지 않잖아. 확인해 보려고 x에 0을 넣었더니 두 그래프 모두 원점을 지나다 확인한 거야. 그치?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고 떨어지면서 원점을 지나는 거. 얘도 잡아주고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가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될까요? 왜 웃지? 내가 너무 웃겨? 네, 그러면 네. 평행이동을 네. 원점을 중심으로 이동하는 원점을 중심으로 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상 지금 우리가 이 기존에 잡았던 이 함수를 우리가 기함수라고 세팅을 했잖아요. 그죠?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잖아. 그러니까 원점을 중심으로 똑같은 그래프가 대칭으로 나올 거니까 점 대칭일 거니까 이 점을 움직여 놓고 그 그래프를 그리는 게 가장 현명한 거죠. 그렇죠? 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쌤이 지금 원하는 게 뭐냐면 3차 함수의 모든 전개 함수 그래프를 찾는 문제는 아니에요. 일단 최고창이 1로 되어 있는 y는 x제곱 그래프를 그려보고 그 그래프가 기함수네. 근데 그 기함수 성질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평행 이동만 했다는 거야. 대칭 이동만. 그치? 그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문제는 없었는데 하는 거죠. 그치? 괜찮죠? 사실 이게 교육과정에 새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 원래 3, 4차 함수는 미분적분할 때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 3차 함수가 왜 배우냐면 지금 이거 우리가 아주 간단한 거 배우잖아.
기함수라는 걸 알려주죠. 기함수라는 걸. 원래 우함수, 기함수라는 말 자체를 많이 안 썼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쓰기 위해서 배웠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나만 점점 신나는 것 같아. 그죠? 하나만 더 합시다. 창문 열까? 창문 열까? 그거 뒤에 열어봐. 창문. 왜냐면 이럴 때일수록 환기를 잘 시켜야 됩니다. 너무 추우니까 한 적당한 그 정도만. 좀만 내려야 돼. 아니 안 들어도 돼. 뭐 안 들어와. 네. 이 날씨에 들어올 벌레 없어. 네? 여기 저 모기 새가? 새가 안 들어오지. 모기물이요. 쌤 보러 온다래요. 목이 없어. 있어요. 모기 있어요. 모기 엄청 많은데요. 추워서 들어올 거예요. 모기가. 따뜻해요. 치료랑 잘 봐. fx는 기함수고요. gx는요 우함수래요. 그렇죠? 괜찮죠? 그때 우리가 원하는 건 새로운 함수 gx에서 fx를 빼준 함수. 이건 새로운 함수가 되겠지, 그치? 이 함수가 기함수인지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 기함수인 것만 고르라는 거죠, 그치? 1번, 2번, 3번 fx분의 gx. 이제 분모의 식이 있을 거니까 분모가 0이 되는 x는 없으니까 편하게 풀어놔. 이렇게 나와요. 3개만 할게. 괜찮죠? 자, 우리가 원하는 거 뭘 찾는 거라고? 이 3개의 함수 중에서 기함수는 뭐냐? 기함수 찾으세요, 그렇지? 근데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함수는 fg라는 어떤 틀 안에 상자에 넣었기 때문에 식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걸 우함수와 기함수로 가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지? 정의를 가지고 푸는 거지, 그렇지? 식을 모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판단이 뭐냐면 기함수라는 말이 들었으면 fx는 어떤 성질인지 기함수만의 성질은 fx와 f-x와의 관계를 본다는 거였어, 그렇지? 근데 기함수는 사실 뭐였어?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된 거지, 그렇지? 서로 반대고 항상. 그러니까 우리 뭐라 쓸 거야? 얘 마이너스 붙인 값과 이 값이 항상 같다. 뭐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관계식이 항상 성립하는 함수를 우리는 기함수다라고 정의하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러면 우함수는 뭐야? gx 그래프와 g-x의 관계를 보는 거지, 그렇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쓸 거지, 그렇지? 얘와 얘 함수가 어때? 서로 항상 같다 쓸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이게 항상 같다라는 것을 성립한다. 괜찮죠?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1번 함수야. 근데 이 함수는 사실 두 함수를 섞어먹겠지만 새로운 함수지, 그렇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hx라고 부를게요. 괜찮죠? 이해됩니까? 그럼 hx가 기함수인 걸 물어본다는 건 hx와 h-x의 식을 세워서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인 값이 항상 같은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 그럼 나는 이 식과 이 식을 얻어내는 게 중점인 거죠. 맞죠? 그럼 내가 이 1번만 할게. 1번만. 그럼 일단 마이너스 hx식이라는 것은 이 주어진 식의 양변에 마이너스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gx 플러스 fx가 될 거야. 맞지? 그 다음 뭐냐면 h-x식이 되겠지. 그치? 이건 x 대신 마이너스 x를 합성하는 거지. 그치? 그럼 합성식이니까 써주시면 g 마이너스 x와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식이 되겠지. 그치? 이 두 개가 서로 같은지 아닌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당연히 같을 수가 없어. 느낌으로는. 그치? 근데 우리는 이 성질을 알고 있을 거니까 바꿀 수 있겠지. 그치?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쓰겠지만 아래쪽에 있는 식은 이 합성함수식이니까 gx와 fx 꼴로 바꿔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뭘 알고 있냐면 fx 얘는 기함수니까 얘는 마이너스 fx와 같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맞죠? 얘는 우함수니까 gx와 같다는 사실로 변경 가능하겠지, 그치?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됩니까? 얘는 gx 마이너스 플러스 fx라는 식이 되는 게 맞아? 맞지? 그럼 이때 내가 만든 이 h-x 함수, 이 함수식과 마이너스 hx라는 식을 두 개를 세팅했는데 같아 틀려? 틀리지, 그치? gx와 마이너스 x를 보여, 그치? 그럼 얘는 기함수가 될 수 있는 성질을 갖고 있지 못하다. 얘는 아닙니다. 쓸 수 있겠지, 그치? 금방 쳐주네. 이렇습니까?
하나만 더 할게. 2번을 보면 fhx를 우리가 뭐라 할까요? fx와 gx의 곱으로 세팅했다. 그치? 내가 확인하고 싶은 건 얘가 기함수니까 마이너스 hx와 h 마이너스 x식을 찾는 거였어. 그치? 그쵸? 내가 써주면 얘는 마이너스 fx gx야 그냥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 그치? 얘는 f 마이너스 x와 뭐야? g 마이너스 x식이 되겠지. 그치? 그쵸? 근데 우리가 본 fx는 얘는 기함수니까 마이너스 fx로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항상 같다는 걸 알고 있고 gx는 무함수니까 g 마이너스 x는 gx랑 같다는 사실도 알고 있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 이 두 식 구분해주면 마이너스 fx gx라 쓰는 것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이때 마이너스 hx 값과 h 마이너스 x는 서로 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럼 얘는 기함수가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5개를 다 찾아보는 건데 더 중요한 건 어떨 때 기함수가 나오는구나 어떨 때 우함수가 나오는구나 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우함수와 기함수를 곱했어. 그럼 쌤이 했던 생각 중에서 가장 심플한 식이 뭐냐면 우함수는 짝수 제곱이었을 거니까 이런 느낌이었어. 그치? 여기다 기함수는 x 세제곱 이런 거잖아. 그치? 그럼 이렇게 분배하겠지. 그치? 그럼 x 5제곱, 7제곱, 5제곱, 세제곱 나오지. 그럼 항상 뭐가 될까? 기함수가 되겠지. 그치? 이런 성질을 알아내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쌓여야 내가 이제 대수를 다룰 때 이럴 때 항상 이런 차수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그래프는 항상 원점 대칭일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걸 캐치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이 관계식을 직접 해보시고 쌤의 또 방법 상관없어요. h-x와 -hx를 구해서 그 식이 서로 같은지 확인해보고 같으면 기함수. 이해될까요? 그럼 우함수 판단은 뭐였어? 우함수는 hx와 h-x가 같으면 될 거야. 그치? 그럼 주어진 식과 마이너스 부호 붙인 게 서로 같을 때만 우함수다 쓸 수 있겠지. 그치? 그런 형태는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보면 좋겠지. 그치? 될까요? 해봐요. 앞에 거는 그냥 뭐 이차함수 그런 특징을 가지고 푸는 거니까 어렵지 않은데 이건 봐야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지금 11-16번, 17번이죠? 1번부터 다시 처음부터 해서 내가 원하는 식 세팅 해보시고 우함수의 성질 설명시키고 주어진 식을 직접 만들어서 찾는 부분까지 1번부터 5번까지 해보는 거예요. 오케이? 10분 줄게. 힘냅시다. 닫아줄게요. 여러분들 유리식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유리수가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들을 유리수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유리식도 뭐냐면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식을 유리식이라 할 거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리식은요. 그동안 배웠던 다항식하고요. 분수식으로 분리를 할 거예요. 다항식도 얘도 유리식이야. 분모가 1로 되어 있는 식이야. 그렇지? 분모 분자가 식으로 표현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동안 분모가 다 상수로 표현돼 있어서 그냥 우리가 다항식이다 이렇게 썼던 거야. 그치? 다항식의 정의는 문자와 문자 숫자의 곱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분모에 문자가 들어간 형태가 처지 않았다는 거지. 근데 얘도 유리식이 한 종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유리함수를 배울 건데 유리함수를 배웠으면 유리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함수를 풀 거잖아요. 그치? 그럼 다항함수는 1차 함수, 2차 함수는 다 유리함수의 한 종류예요. 근데 굳이 배울 필요가 없잖아. 그치? 이랬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이 분수식으로 다루는 형태만 적용해서 보겠다는 거예요. 괜찮죠? 우리가 오늘 x분의 1 반비례 그래프로 이제 1학년이 배웠어. 그치? 이래죠? 그쵸? 뭐 2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분의 뭐 5x 마이너스 1 이런 형태의 식들을 다 분수식이다라고 놓고 이런 식들을 가지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거 한 다음에 유리함수 배워보자 하는 거예요. 괜찮죠? 근데 여러분들 봐봐. 이렇게 생긴 식들을 더하고 빼는 건 다 통분시키고 그 값을 곱해서 정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저분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지 않을 겁니다. 선생님이 말하는 건 꼭 알아야 될 부분만 캐치하고 이 단어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만 알고 하면 되겠지. 그치? 일단은 기본 정석에 나와 있는 유리식의 기본 성질은 다른 것 같아요. b분의 a인데 이 a, b는 다항식이에요. 그래서 a, b 나와 있는 거 뭐라 써 있어? 다항식.
그치? 이때 B분의 A라는 분수식이 있겠지, 그치? 성질이 뭐냐면 이 분수식에 똑같은 어떤 다항식을 이렇게 곱해도 다음 분식은 성립하겠죠. 이게 통분한다라는 개념이 적용되겠지, 그치? 맞지? 이해됩니까? 맞습니다. 나와 있는 책에서 보시면 B분의 A라는 식을 이렇게 C를 곱해서 표현해도 각다 쓴다는 거지, 그치? 대신 곱해지는 숫자 C가 우리가 알다시피 뭐다? 0이 아닐 것이다. 조건을 잡아야겠지, 그쵸?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조건은 C는 대신 0을 쓰지 말자. 다항식인데 0이라는 다항식 쓰지 말자. 또 하나는 뭐야? B분의 A가 있어? B분의 A가 있어? 근데 B분의 A에다가 C하고 C가 곱해진 형태에 있는 거야, 그치? 여기다가 똑같은 수 C를 이렇게 나눠도 다음식은 B분의 A로서 표현이 가능하다. 맞지? 물론 나누는 숫자 C가 0이 아니라는 전제를 걸어야겠지, 그치? 이거 어떤 개념이야? 약분 개념이 되겠지, 그치? 이해되죠? 그럼 우리가 다룰 건 뭐냐면 다항식분의 다항식꼴이니까 숫자 약분을 아닐 거예요. 그죠? 그건 다항식에서 중요한 게 뭐였냐면 인수분해는 뭐였어? 소인수분해는 숫자를 쪼개서 소수의 곱으로 쭉 바꾸는 거잖아, 그렇지? 다항식의 인수분해는 뭐였어? 3차식을 1차, 1차, 1차 3차식을 1차, 2차 5차식을 1차, 2차, 2차 이런 형태로 낮은 차수의 곱으로 바꿨던 거지,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다른 게 뭐냐면 유리식에서 x-2분의 1이라고 보면 이건 더 이상 계산을 할 수 없는 식이 되는 거야. 왜? 상수항을 1차씩 나눌 거니, 그렇지? 그럼 얘는 더 이상 표현이 없는 거지, 그렇지? 근데 x-2분의 x-3이 있었어. 그럼 얘는 1차식을 1차씩 나눈 거잖아, 그렇지? 그럼 얘는 식이 정리가 덜 된 거야. 더 나눌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내가 원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유리함수라고 별 건데 유리함수는 분모가 1차식인 것밖에 안 별 거예요. 차수를 높이지 않을 거라고. 그치? 우리가 오늘 배울 건 뭐냐면 1차식분의 1차식 때 있는 이런 유리식을 봤을 때 얘로 나눠서 목과 나머지를 표현한 다음에 약분시킬 수 있냐 물어보는 거지, 그치? 그럼 봐봐, 얘는 x-3으로 나눌 거니까 플러스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괜찮아요? 그럼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약분돼서 몫이 1 그치? 나머지는 1이 된다 쓸 수 있겠지, 그치? 이해됩니까? 쌤이 원하는 건 다음 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연습만 배워보자 이 느낌을 받는 거예요. 될까요?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유리식을 처음 배우는데 이 생각을 하자. 분모도 다항식으로 되어 있어서 좀 지저분하겠네. 그런 유리식끼리 더하고 곱하는 거 통분하고 약분하는 거 지저분한데 니들이 그동안 배웠던 곱셈공식과 인수분해를 잘 쓰는데 그걸 물어보는 단어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 지금 함수 그래프를 배우는 게 취지다 보니까 포인트만 짚어내서 보자면 이렇게 1차식분의 1차식이라는 건 아직 덜 나눠졌다는 거지, 그치? 1차식은 1차식으로 더 나눌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럼 그 식을 얘를 이 1차식으로 나누면 몫이 1이고 나머지 1인 거 알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때 이 몫이 뒤에 상수로 표현될 수밖에 없고 나머지가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겠구나. 이해될까요? 그럼 내가 너희한테 이제 2x-5라는 식을 x 플러스 넣을게.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착착착 그리는 거야. 착착착 이렇게. 그지? 그지? 맞아? 그럼 몫이 몇이야? 2 되겠지, 그지? 2x-5를 x 플러스 나눌 거니까 몫이 2라는 걸 알고 있을걸? 맞지? 그치? 나머지도 알 수 있잖아. 여러분 나머지 정리 배웠죠? 나머지 정리 배웠죠? 기억나죠? 나머지 정리가 뭐지?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방법. 나머지만. 그치? 어떻게 해서 1차식이 0이 되는 x값을 주어진 식에 대입해주면 나눈 식과 몫이 0이 돼서 사라지기 때문에 나머지만 구할 수 있다더라. 그치? 맞아요? 그럼 여기서 내가 보면 이 식을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물어본다면 이 계산을 해서 구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분모가 연되는 수 뭐지?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했을 때 나온 값이라 쓸 수 있지, 그치? 그럼 뭐라? 마이너스 7이 나오겠지, 그치? 그럼 여러분들은 이 구조가 머릿속에 세팅이 되는 거야, 바로. 이해 될까? 그럼 얘를 보고 나면 생각하는 거지. 몫이 2니까 얘는 2로 나와. 두 번 묶여. 그리고 나머지가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 7이야.
이런 식의 구조로 바꾸는 연습을 하겠다고 보는 거예요. 오늘 이제 할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걸 배워놓으면 유리함수를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표준형으로 바꾼다는 연습을 할 거라고. 그죠? 그래서 이걸 배울 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1교시 때 배웠던 것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했던 게 뭐였냐면 다항함수의 그래프라고 해서 묶어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메인이 뭐였냐면 절대값이었어요. 그죠? 1차 함수 절대값 포함된 거, 2차 함수 절대값 포함된 걸 어떻게 그릴지에 대해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 절대값 구간에 따라서 그래프 개형이 바뀔 거니까 그래프 그려놓고 y 절대값, x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형태 배웠지, 그치? 이해되죠? 2차 함수의 기본적인 구성 어떻게 생겼는지 2차 함수를 이렇게 다룰 거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고 또 뭐였어 우리 오늘? 우리 오늘 외운 거 뭐야? 3차 함수 간단한 3차 함수 배웠지, 그치? 그걸 왜 배웠어? 3차 함수 하려고? 아니야. 기함수라고 배우려고 그치?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이 점을 점대칭 그래프구나. 선대칭 그래프만 배웠는데 점대칭 그래프도 있구나. 이렇게 배우는 거야, 그죠? 그 그래프의 성질을 알고 나다 보니까 우함수, 기함수라는 것들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 쓸 수 있게 된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1교시에서 그 우함수, 기함수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기억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그 부분만 좀 잘 정리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될까요? 좋습니다. 지금이 12분이니까 28분까지 괜찮죠? 28분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 기대했는데 나가 몰랐어. 내가 들어가자. 느낌이 세다고? 선생님이 이렇게 자, 유리식 빠르게 배워보고 유리함수를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유리함수하고 무리함수하면 끝입니다. 그죠? 3주 만에 빨리 했죠 우리. 3주 정도 걸렸나? 시험 문제 한 달 됐지 이제. 그치? 같이 하는겨. 너희들 기말 대비 기말 끝나고 나서 기말 정말 배웠죠. 그죠? 기말 끝나고 나서 됐으니까 우리가 한 달 좀 되라 이제 11월 초에 시험 봤으면 그래. 네. 자, 유리함수에서 중요한 건 유리함수의 기본 성질은 뭐다? 약분과 통분이 가능하다. 그치?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B분의 A라는 어떤 다항식분의 다항식이 있을 때 그 다항식분의 다항식이니까 분모가 0이 되는 X 쓰지 않겠다. 그건 당연한 소리인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다항식분의 다항식에서 B도 0이라는 다항식일 수 있기 때문에 B라는 식이 0은 아니다. 이렇게 조건을 거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렇죠? 뭐 2x 플러스 1이면 그 0이고 자시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 그렇지? 근데 0도 다항식이니까 0은 쓰지 말라. 이렇게 작업하는 거야. 괜찮지? 이해됐죠?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A의 차수와 B의 차수를 비교했을 때 그치? 우리가 원하는 A 차수가 B의 차수보다 더 크면 약분이 덜 된 게 아니라 지금 식이 정리가 덜 됐다고 보는 거지. 그렇지? 이해됐죠? 세경하는 게 뭐다? B의 차수가 더 크게끔 세팅해주는 연습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분모의 차수가 더 크게끔 만들어서 식을 정리하는 연습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기본 성질, 약분, 통분 가능하다는 것과 우리가 다항식이다 보니까 숫자 계산이 숫자 노름이 아니기 때문에 차수를 비교해서 식 정리 연습을 해보겠다. 그죠?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 보겠지만 비례식 여러분들 알다시피 비례식의 성질이라고 해서 229페이지 나와 있을 거예요. 229페이지. 여러분들이 항상 많이 쓰는 거죠. 비례식의 성질. 오늘 이 성질을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자, 기본 세팅이 A, B, C, D를 가지고 막 만들 건데 A, B, C, D가 0이 아닌 수라고 했을 때 다음 등식은 동치다. 좌변식과 우변식도 같다는 소리인 거야. A 대 B와 C 대 D가 같다는 말을 해석하면 우리 어떻게 썼지? 얘들아 이거? BC가 A, D랑 같다 썼잖아요. 그치? 근데 우리가 비례식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뭐였어? A 대 B라는 건 사실 B분의 A를 뜻하는 거예요. 맞나요? 그치?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B분의 A와 D분의 C가 같다는 말과 동일한 거지.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A, B, C가 0이 아닐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 분모가 0이 아니다는 건 당연히 잡혀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이 값이 같다는 건 0이 아닌 두 수니까 그게 어떤 숫자 K라고 세팅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A는 BK,
그치? C는 DK라고도 표현이 가능하다 쓸 수 있겠지. 그치? 괜찮습니까? 그래서 비례식의 성질을 보시면 여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쓸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BC하고 AD가 같다 쓸 수도 있지. 그치? 괜찮습니까? BC는 AD와 같다더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비례식을 주면은 대부분은 이렇게 적용해서 문제를 풀기도 하는데, 그죠? 우리가 B를 먼저 풀 때는 다음 분수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이걸 K라는 어떤 고정된 값, 얘가 0이 아니다라는 게 걸려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A를 BK, A를 BK, C를 DK로도 표현할 수 있겠구나라고 또 참고해서 보겠다는 것까지. 괜찮습니까? 그 밑에 보시면 또 하나 뭐냐면 B분의 A하고요, C분의 D하고요, D분의 C네요, D분의 C하고요, F분의 E가 같대요. 물론 A, B, C, D가 0이 아닐 거니까 E의 F도 0이 아닐 겁니다. 그죠? 이거일 때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얘네들 분모끼리 전 B 대 D 대 F 대 A 대 A 더하기 C 더하기 E의 값이 이 다음 비례식과 항상 같다고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치? 여러분들 만약에 2대 1 있어. 얘랑 같은 게 4대 2랑 같지, 그치? 얘랑 같은 게 6대 6분의 3도 있지, 그치? 이 말은 사실상 2, 4, 6을 더하면 몇이죠? 그리고 1 더하기 2 더하기 3 몇이죠? 그죠? 12분의 6과도 갖다 쓸 수 있겠지, 그치? 괜찮습니까? 그래서 어떤 비례식이 분수식이 나와 있으면 분모끼리 합과 분자끼리 합으로 만들어진 이 비례식도, 분수식도 내가 원하는 값과 비율이 같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적용할 수 있다 보는 거지, 그치? 괜찮나요? 이해되십니까? 괜찮죠? 그래서 문제 보시면은 이 관계식이 얘랑 같다고 써있는데 그 다음 뭐겠어? 여기다가 특정값 PP, QQ, RR을 곱해서 다음 관계식을 만들어도 상관없다는 거지, 그렇지? 비례식일 거니까, 그죠? 여기다가 내가 33 곱해도, 55 곱해도, 77 곱해도 그 값은 항상 같을 수밖에 없겠지. 비율이 항상 같을 거니까.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비례식에 관련된 문제도 사실 잘 못하거나 어색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오늘 다룰 때는 그 분수식의 기본 정리하고요, 비례식 관련된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어 나가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만 좀 집중적으로 볼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한번 책으로 문제를 풀면서 어떤 연산을 쓰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12-1입니다. 12단원이에요. 14단원이 끝이니까 13이 끝이죠. 자, 다음 유리식을 간단히 하세요라고 나와 있어요. 1번 보시면 이제 P는 A-B 곱하기 A-C분의 A제곱 더하기, 그죠? B-C 곱하기 B-A 네, B제곱 플러스 C-A 곱하기 C-B 분의 C제곱. 이게 1번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간단히라는 건 이 식을 통분해서 정리하라는 거죠, 그죠? 맞죠? 그 분모를 통분시킬 건데 A-B가 여기 하나 있고요, 그죠? 여기 A-B가 B-가 있어, 그치? 그럼 거슬리는 거지, 그치? 그럼 쌤이 얘를 A-B로 만들고 마이너스를 위로 올릴게요. 괜찮죠? 그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A-C가 있고요, 여기 C-A가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 곱셈공식을 외울 때 A-B 제곱, B-C 제곱, C-A 제곱으로 많이 쓰지, 그치? 순서를 돌리다 보니까 A 빼기 B, B 빼기 C, C 빼기 A 이렇게 많이 정리하죠, 그쵸? 너희들 만들어도 돼. 쌤이랑 C 빼기 A를 많이 쓰니까 얘를 C-A 꼴로 만들고요, 마이너스 붙일게. 괜찮아요? 통분하려고 그러는 거야, 맞춰주려고, 그치? 그러면 나머지가 뭐 있어? B-랑 C-B가 있지, 그치? 그쵸? 근데 똑같이 해도 B-C 꼴을 만들어주고 올려주겠지, 그치? 그럼 내가 얘네들을 통분하는데 문제가 없겠지, 그치? 우리가 이제 원하는 대로 A-B, B-C, C-A 이렇게 정리할 거니까. 괜찮죠? 그럼 내가 원하는 건 마이너스 A 제곱에다가는 내가 지금 심지 못했던 거 A 빼기 B, B 빼기 C가 됐지, 그치? 그죠? 두 번째 통분된 식에는 마이너스 B 제곱에서 A 빼기 B, B 빼기 C, C 빼기 A가 없지, 그치? C 마이너스 A. 마지막 C 제곱에다가는 A 빼기 B가 없지, 그죠? 이런 식으로 세팅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럼 이걸 정리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정리가 되면 좋겠지만 이렇게 마이너스 a 제곱 b. 오케이? 그다음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C가 플러스 a 제곱 c 있겠지, 그렇지? 얘랑 지워지는 거 있어 없어? 위 아니에요? 위에요. 아, 위에 식을 정리할 거 아니야? 네. 세이브하는 건 정리했는데 아무것도 안 되면 그냥 끝내야 되잖아. 지워지는 거 있어 없어? 없지, 그치? 그러면 딱딱 지워지는 형태는 아닐 거란 말이야. 그럼 인수분해 되는지 확인하는 거야. 그럼 내가 얘를 했을 때 한 문자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서 인수분해 했었지, 그치? 기억납니까? 항이 4개일 때는 3개 하나만 둘둘 묶어서 문제 풀었는데 항이 5개 이상, 그리고 문자가 2개 이상이 남았을 때는 항이 너무 많으니까 어떤 특정 문자를 잡아서 그 문자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는 거지, 그치? 그럼 얘를 봤을 때 A도 2차, B도 2차, C도 2차니까 한 문자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워지는 게 없다는 걸 인지했으니까 인수분해해서 약분시킨다는 형태를 취할 거니까. 맞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건 A로 주인공 삼을게. 괜찮지? 그럼 A 제곱항이 있어. 지금 내가 원하는 건 분자를 다루는 분자. 그지? 그럼 A 제곱으로 되어 있는 항이 뭐였냐면 요거지. 마이너스 B 플러스 1로 되어 있는 거지. 괜찮지? 그 다음은 우리가 A항으로 간주하겠지, 그치? 맞나요? A항이 뭐였냐면 여기 B제곱항. 괜찮아요? 여기 괜찮습니까? 그 다음 나머지 상수항으로 취급하겠지, 얘들아. 괜찮습니까? 그럼 뭐있냐면 여기 있죠. 마이너스 B제곱 C. 그리고 여기 있죠. 플러스 BC제곱. 될까요? 그럼 여기서 내가 이 식을 이제 풀 건데 여기서는 상수항 취급받는 게 BC로 묶여요, 그죠? 괜찮지? 근데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로 묶어서 B 마이너스 C로 표현해 줄게요. 그럼 여기 앞에도 이 상수항이 있는데 얘가 인수분했을 때 B 마이너스 C와 B 플러스 C로 기록하겠지, 그렇지? 괜찮습니까? 그럼 얘도 마이너스로 묶어서 B 마이너스 C로 A 제곱항을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이때 내가 뭘 만들었냐면 공통인수가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식에서 B-C로 이 식을 묶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A 제곱항 있고요, 그지? 플러스 B 플러스 C로 되어 있는 A항 있고요, 그죠? 마이너스 BC가 있더라. 됐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X 형태로 부대는지 볼 건데 마이너스 A 제곱 거니까 마이너스 A랑 플러스 A로 잡아줄 거고요. 괜찮나요? 마이너스 BC인데 BA랑 CA를 만드는 게 목적일 거니까 둘 다 플러스를 만드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짝꿍에 마이너스를 담아서 B, C를 잡아주면 식이 완성되겠지, 그렇지?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분자식이 B-C가 있었고 A-B가 있었고 마이너스 A 플러스니까 C-A가 존재하겠구나. 오케이? 얘가 분자, 얘가 분모. A-B, B-C, C-A 값이 다 동시에 잡혔지, 그렇지? 그럼 약분이 다 가능할까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풀이법을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곱셈 공식 배웠던 거랑 인수분해를 써서 식을 정리할 수밖에 없어요. 유리식이니까. 유리식은 다항식이니까. 다항식이 포함되어 있는 식이니까. 다항식에서 배웠던 부분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괜찮을까요? 직접 하면 막상 좀 지저분하기도 하지만 이걸 왜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식정리 연습에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걸 복습할 수 있으니까 꼭 풀어보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주셔도 되죠? 힘냅시다. 그러면 저렇게 음. 하는 게 끝나는 거예요? 네. 식이 정리돼서 간단히 할 수 있는 부분에 하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2번 Q. 지금 쌤이 건 12-1번 문제 2번이에요. Q는 x-3분의 x-2 플러스 x-5분의 x-4 마이너스 x-1분의 x 그다음 마이너스 x-7분의 x-6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자, 정리할 건데 다 유리식이니까 통분시키려고 했더니 분모가 다 달라, 그렇지? 그럼 이걸 다 통분시키려면 이렇게 4개를 통분시켜 버리면 이 분자 얘는요, 이 분모에 있는 3개씩을 다 곱해줘야 돼, 그렇지? 그러면 이게 내가 풀 수 있는 방법을 좀 어긋난 형태를 취하고 있잖아, 그렇지? 너무 지저분하잖아. 이걸 풀라고 낸 문제는 아닐 텐데, 그렇지?
그럼 내가 지금 뭔가 놓치고 있다는 건데 쌤 할 거가 뭐였냐면 1차식분의 1차식이면 식정리가 덜 된다. 맞지? 덜 된 거야. 이래요? 내가 말하는 건 분모가 1차식이니까 분자는 적어도 상수항을 만들게 돼. 상수항. 그치? 이래요? 괜찮아요? 그러면 얘를 얘로 나누면 쌤 얘가 더 작아요 커요 이런 개념이 아닌 거야. 차수로 보는 거야. 그치? 그럼 얘는 사실 x-3으로 나눠주면 몫이 1이고 나머지가 1인 걸 알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x-3의 형태를 만들고 기존식을 만들려고 1을 더한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주어진 식을 x-3으로 나누면 몫이 1이고 나머지가 1이다라고 해석이 물어보는 거지. 야, 결론적으로 이 최고차하고 이 최고차 나눌 거니까 1분의 1 답은 1일 수밖에 없어요. 그쵸? 몫이 개수를 맞출 거니까 1이죠. 그쵸? 그럼 내가 이걸 썼을 때 이 첫 번째 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x-3으로 나눴더니 약분돼서 몫이 1이고 나머지가 1이다. 괜찮아요? 그럼 이 형태를 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내용 다 표현할 수 있지. 그치? 괜찮아? 그럼 얘도 어떻게 됩니까? 아 얘는 나눠주면요 얘를 아까 몫이 1인 거 알아요. 그죠? 나머지는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니까 x가 x-가 0이 되는 5값을 넣어주면 되겠지. 그치? 나머지 1인 거 보이죠?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된다면 처음엔 하는 거야. 아 얘는 x-5로 묶어주면 플러스 1 그 나머지. 그치? 괜찮죠? 그럼 얘 똑같이 쓸 수 있죠? 어떻게 되는 거야? x-1 플러스 1 꼴이 되겠지. 그치? 얘도 마찬가지지? x-7 플러스 1 형태를 취한다 쓸 수 있죠. 그치? 괜찮죠? 그럼 내가 원하는 식이 이렇게 x-5분의 1 플러스 1 x-1분의 1 플러스 1 x-7분의 1 플러스 1의 형태를 취한다라고 쓸 수 있겠지. 그치? 좀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있네. 아, 마이너스 있네. 아, 참네.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괜찮죠? 그러면 그럼 1 더한 것끼리는 서로 뺄 거니까 1 다 쳐주고. 그치? 내가 원하는 건 사실 x-3분의 1 플러스 x-5분의 1 마이너스 x-1분의 1 마이너스 x-7분의 1 형태를 취하겠다. 그럼 저 위에 것도 플러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뺄 거니까 얘를 정리한 걸 뺄 거잖아. 여기서 다 부호 바뀌지. 아, 그죠? 직접 해보면 알아요. 그죠? 쌤은 그냥 빨리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정리된 게 아니에요. 통분이 들렸으니. 그치? 통분을 할 때 어떤 거랑 어떤 걸 하면 더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하겠죠. 맞나요? 통분을 좀 할 때 얘랑 뭐랑 좋을까요? 얘랑 얘를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8x 이런 형태를 취하겠지. 그죠? 상수하면 15 나올 거고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7 나올 거고. 그치? 그리고 주어진 식을 통분해서 뭐 식을 정리한다 이런 느낌 받는 적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그냥 하면 돼요. 쌤은 뭐부터 하고 싶은데 물어보는 거예요. 단순하게 앞에 두 개 해요? 얘는 내가 이렇게 x-3하고 x-5로 만들었어. 그럼 얘가 올라오고 얘가 올라왔지. 그치? 그럼 더해주면 2x-8 되겠죠. 이렇게. 그쵸? 그럼 얘 마이너스를 묶을게요. 이렇게. 괜찮죠? 그럼 얘는 x-1하고 x-7로 통분시킬 거야. 괜찮지? 그럼 얘가 위로 올라오고 올라와서 더해지겠죠. 그쵸? 2x-8 되겠죠. 될까요? 그 다음부터 정리를 해보려 봤더니 얘는 x제곱.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또 곱해야 돼. 그치? 내가 했던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분의 이렇게 나오잖아. 2x 마이너스 8이 나오고 마이너스 얘는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7분의 2x 마이너스 8이 나온 거지. 그건 어떻게 하는 거야? 통분하려면 또 이거 어떻게 곱해주잖아. 시원. 얘는 2로 묶어주면 x마사인데 약분도 안 돼. 맞지? 얘도 2 묶어주면 x마사인데 약분 안 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시원해요? 나 안 넣어줄 거야? K로 나요? 너 이거 많이 했을 거 아니야? 다 같이 보지 말고 하는 거야, 쌤은. 오케이?
k 플러스 15 2x 마이너스 8 얘는 k 플러스 7 2x 마이너스 8이야. 통분시키면 k 플러스 15 곱하기 k 플러스 7을 통분시켜, 그치? 그럼 얘는 2x 마이너스 8에다가 k 플러스 7을 곱할 거고, 그치? 여기는 2x 마이너스 8에다가 뭐야? k 플러스 15를 하겠지, 그치? 괜찮아? 그럼 분모는 다시 취하면 되는데 일단 줄게. 근데 여기서 분자를 보면 2x 마이너스 8이라는 게 얘는 k 플러스 7개 있고 얘는 k 플러스 15개가 있어, 그치? 그치? 그럼 얘네들로 묶어주게 되면 얘에서 얘를 뺀 게 나오겠지, 그치? 그럼 괜찮지, 그죠? 그럼 어떻게 돼? k 플러스 7에서 k 플러스 15 빼면 마이너스 8 나와요? 네. 그럼 8로 되어 있는 2x 마이너스 8 이런 세팅 될까요? 괜찮죠? 이제 얘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끔 식 세팅해주고 우리가 원하는 식을 만들어주고 끝나는 거지, 그렇지? 되는 겁니까? 그 위에가 분자 얘가 분자가 뭐냐면 2x 마이너스 8이라는 사과가 k 플러스 15개 있고 2x 플러스 마이너스 8이라는 사과가 k 플러스 7개 있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서 여기를 뺄 거니까 이 사과가 얘에서 얘를 뺀 것만큼 있겠지. 그래서 k 플러스 7에서 15를 빼면 마이너스 8일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8이 된다 했습니다. 괜찮을까? 괜찮습니까? 그럼 마지막은 k가 얼마였어? x제곱 마이너스 8이었어요. 8x, 그치? 플러스 15 그다음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7 분의 마이너스 8 곱하기 2x 마이너스 8로 정된다, 이렇게. 될까요? 분모식 다 정리 다시 인수할 수 있지, 그쵸? 됩니까? 괜찮아요? 쌤은 지금 정리가 덜 된 건데 이거 할 수 있잖아. 2 묶어서 빼주고 이렇게 인수해 주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취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수행평가로 식을 정리해서 이런 문제 아니고서 안 나올 거든, 그렇지? 여기에 스트레스를 1도 받을 필요 없는데 알 건 아는다는 거, 그렇지? 쌤이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게 뭐였냐? 차수가 1차, 1차야 더 나눌 수 있어, 더 나눠. 식을 이쁘게 정리해야만 식이 간단히 보일 수 있다는 거 하나. 이걸 통분해서 두 개씩 묶어도 분모가 일부분이 같을게 많을 수 있지만 애초에 통분시킬 수 없는 형태인 거야, 그렇지? 근데 식을 간단히 정리하려고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분자가 똑같으니까 통분시켜서 보면 얘에서 10배이 나올 거라는 거야. 그치? 똑같은 사과가 있는데 사과가 이만큼 있고 얘는 이 사과가 이만큼 있다는 걸 쓸 수 있잖아, 그치? 차로 세팅할 수 있겠다. 그럼 얘가 바로 그 다음 단계 넘어가지, 그치? 그런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단원이다. 오케이? 그죠? 뭐 의미를 붙이면 다 의미 있지, 그치? 근데 쌤이 원하는 건 우리가 이걸 못 푼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 근데 일단 요거 정리하는 것만큼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저는 시험에서 쓰는 게 맞아요. 시연 안 해도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시연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배우지 않았나요? 이렇게 복잡한 식의 부분을 치환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든 후 다시 인수분해해서 문제 풀었다. 원래 그렇게 풀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걸 해서 원래 KK 썼으면 이거 전개해주면 K제곱 플러스 10 뭐야? 막 만들잖아. 근데 그 식을 해도 지금 여기 뒤에 상수가 붙어있는 꼴이 아니니까 인수분해가 돼 있는 거잖아. 이제 인수분해 안 될 때 공통부분 치환해서 인수분해 했었잖아, 그렇죠? 그 스킬을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여기서 이 부분을 보면 이렇게 하는 연습을 하죠. 그죠? 쌤이 하는 건 식을 정리해도 분자식이 이렇게 라이트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풀이법을 썼다는 보면 돼요. 이걸 쓸 줄 알아야 나중에 보면 충분하게 되면 이거 복잡하긴 한데 똑같은 분자를 갖고 있을 거니까 얘가 이만큼, 얘가 이만큼 있겠지, 그치? 그걸 뺄 거니까 얘에서 얘를 빼게 되면 동일 부분이 지워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7에서 15를 뺄 거니까 마이너스 8 곱하기 2x 마이너스 8이 분자가 남겠구나,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렇게 해보고 나서야 기억이 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면서 내가 조금씩 연산하는 걸 늘어나간다 보는 겁니다. 근데 사실 직접 해보지 않고 식 정리를 이것저것 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그죠? 막 재수를 한 5, 6년 해서 딱 보자마자 저렇게 되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머뭇거리지 마시고 정리하는 연습을 해보면 되겠다. 오케이? 좋아요.
자, 12-2, 12-3인데 사실 쌤이 크게 의미 두지 않기 때문에 쌤도 사실 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하고 싶어 하겠죠? A 곱하기 A 플러스 1분의 1 그죠? 플러스 A 플러스 1 곱하기 A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A 플러스 2 곱하기 A 플러스 3분의 1 다음 식을 간단히 하세요. 딱 보자마자 쌤 통분시켜서 문제 풀면 돼요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예요.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 분의 1 다시 말하면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분의 상수꼴 즉 A라는 다항식과 B라는 다항식분의 1로 되어 있는 이런 식을 간단히 정리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분모가 유리화되어 있는 느낌, 분자는 상수로 되어 있는 형태. 괜찮아요? 이건 앞으로 쓰면 B-A분의 1로 묶어서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로 자, 중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잘 보세요. B-A는 다항식 빼기 다항식이에요. 그쵸? 창문을 잠깐만요. 네. 다항식 빼기 다항식을 굳이 한 이유는 얘가 다항식이 나올 수 있지, 그죠? 근데 B 빼기 A를 했을 때 지금 나와 있는 두 식의 차는요, 항상 상수가 나와요. 그쵸? B 빼기 A는 항상 상수가 나오죠. 그쵸? 그럼 얘가 숫자 개념으로 바뀌면 두 다항식의 곱으로 되어 있는 이 유리식을 두 다항식을 분리시킨 차수가 더 낮아진 두 식의 곱 뺄셈으로 분리가 가능해요. 그렇죠? 이게 왜 되냐고 물어보면 얘를 통분하면 보여요. B-A로 통분하면 A-B로 통분하면 분자가 B-가 나오겠지. 그치? 맞죠? 얘를 A-B로 통분시켜주면 얘는 BB 얘는 AA 뺄 거니까 이 식이 약분된 형태를 취해서 비율식이 동일하게 나오죠. 그렇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원하는 게 뭐야? 아, 이렇게 생긴 형태. 이런 형태. 얘를 우리가 두 분수로 쪼갤 수 있다고 보는 거야. 분수를 쪼갠다. 부분 분수꼴로 만든다. 그 얘도 식을 어떻게 되는 거야? 식을 좀 라이트하게 만든 느낌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많이 쓰는 스킬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이런 분수식을 얼마나 많이 보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그죠? 유리함수를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다고 해서 수능이 안 나올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덧셈을 배웠으니까 수능에 덧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치? 그래서 식을 정리하는 하나의 스킬이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배우는 거지. AB분의 1은 뭐라고 쓴다? B-A분의 1로 묶어주면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의 형태로 변경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썼으니까 오늘 이거 하나를 정확히 외워서 앞으로 꾸준히 쓰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위에 있는 식을 보면 A, B가 있지, 그치? B-A는 1이야. 1분의 1로 묶어주면 얘는 A분의 1 마이너스 A 플러스 1분의 1꼴로 표현 가능하겠다. 오케이? 똑같이 A, B야. 사실 A, B는 내가 바꿀 수 있어. 그죠? 그럼 내가 A, B로 세팅해주면 B 빼기 A는 똑같이 1이야. 그죠? 그럼 A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A 플러스 2분의 1로 표현 가능해. 1은 이제 신경 안 써도 되겠지, 얘들아? 그죠? 세 번째, B-A 똑같이 1이니까 A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A 플러스 3분의 1로 표현 가능하겠다. 괜찮지? 그럼 이렇게 세팅하게 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분의 1은 플러스 A 플러스 1분의 1로 지워지겠지.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2분의 1은 플러스 A 플러스 2분의 1과 지워지겠죠. 그죠? 맞나? 그럼 식 자체가 A분의 1 맨 앞과 맨 뒤에 마이너스 A 플러스 3분의 1꼴로만 표현된다. 통분시켜 A 곱하기 A 플러스 3으로 분자 가져가 그렇지. A 플러스 3에서 A를 뺄 거니까 3으로 나오겠지. 될까요? 정리돼요? 이것도 뭐야? 두 식분의 상수지. 그렇지? 쌤이 딸 수 있어요. 뭐야? B 빼기 A는 뭐야? 3분의 기존에 3은 앞으로 당겨놓지? A분의 1 마이너스 A 플러스 3분의 1로 표현 가능하다. 네, 돌아오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두분수. 아, 이 형태를 자주 쓸 거니까 유리식이라는 걸 배웠을 때 아, 약분하고 통분하는 건 분수의 기본 성질이야. 근데 배운 건 딱 두 가지야. 분모 차수와 분자 차수 배웠을 때 분모 차수가 더 커야 돼. 그렇지 않으면 식이 정리가 덜 된 거야. 그거 기억 하나. 두 번째는 뭐야? 비례식 뭐 대충 알아?
비례식 문제는 다시 안 풀었으니까 기억해 두시고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분모가 두 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어 있는 형태를 만나면 AB분의 1은 B-1분의 1로 묶어서 A분의 1 마이너스 B-1로 표현할 수 있다. 그죠? 어떻게 되지? 추억 쳐야 되나? 글씨처럼. 쌤이 요즘에 퇴근하고 그래서 버스를 타고 이제 천호역에 내리면 천호역 바로 앞에 엄청 큰 그 댄스 학원이 있어요. 그 아이들 거기 다 내리면 10시 한 반쯤 내리거든요. 거기에 학생들이 엄청 많이 나와. 요즘은 그 춤을 이렇게 그 무슨 춤이라 해야 되나? 방송 댄스라 해야 되나? 그런 것들도 배우는 애들이 많고 취미로.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요즘에는 하나의 장기가 되는 거니까. 그치? 요즘엔 막춤 춰도 별로 인기가 없잖아. 그치? 잘 춰야 되잖아, 있잖아. 어? 그치? 그걸 보면 아, 너 저기 다녀볼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 자신이 있으신가요? 아니, 자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재밌어 보인다. 난 나중에 우리 딸이 커갖고 아빠랑 저거 배우고 싶어요 하면 같이 다닐 의향이 있거든. 나랑 같이 안 다니겠지만, 그지? 안 나눠주겠지 그때는. 그때 언제가 될 수 있을까요? 한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쯤 되면 너희들도 약간 그런 관심 많지 않나요? 뭐 아이돌 이렇게 보고 할 때가 한 4학년 5학년 되면 들어오지 않나요? 그치? 아직 그때 정도면 다른 넓은 신경이 일어나지 않을까? 근데 자 우리 자 다음 유리식을 간단히 하시고 마지막입니다. 이거 마지막일 것 같은데 아닌가? 아 만만치 않네. 만만치 않아. 이함수 나오고 싶은데 30분 충분하지. 난 할 거야. 어이쿠. 이제 한국은 우리 이런 걸 부분분수라 하지, 그치? 부모분자에도 분수꼴이 있는 거. 우리 이거 어떻게 해? 풍분해서 문제를 푸는 거니까 뭐 분모와 분자에 있는 여기 있는 분모를 지우려고 어떤 특정 값을 곱할 거지, 그렇지? 근데 얘를 곱할 때 얘도 곱해야 되잖아, 그렇지? 이왕이면 분모에 있는 얘들과 분자에 있는 분모들을 다 한 번에 싹 없앨 수 있는 그런 수들을 한번 찾아보겠지, 그렇지? 위에는 x, y 세제곱이고 분모는 x, y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럼 너희들은 뭘 곱하는 게 좋아? x, y 세제곱으로 곱해야겠지, 그렇지? 그래야 분모가 확실히 다 지워질 거니까, 그렇지? 괜찮죠? 그리고 애초에 이 곱해진 수가 0이 아니라는 건 약속돼 있는 거야. 분모에 x, y가 있을 거니까. 그치? 첫 번째는 곱해주면 얘는 y 두 개 지워주면 x, y가 남았을 거니까 x 제곱 y 되겠지, 그렇지? 두 번째 y 하나 안 있을 거니까 마이너스 x, y 제곱. 세 번째는 x 안 줬을 거니까 플러스 y 제곱. 됐죠? 위에는요 x, y 세로 지워질 거니까 x 세제곱. 얘는 y 세제곱 나오겠지, 그렇지?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곱셈 공식을 너무 열심히 했어. 공통수학이라서 얘를 보자마자 인수분해한다는 걸 알고 있어. 그치? 얘를 봤을 때 어떤 사람은 쌤 저는 곱셈 공식에서 그 변형을 너무 잘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푸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치? 근데 지금 우리는 이 다항식분의 다항식의 식을 정리하는 거니까 인수분해를 먼저 하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되는지 보는 거잖아. 그럼 얘를 봤을 때 얘는 어떻게 되지 얘들아? x 플러스 y 곱하기 맞아요? 우리가 이걸 알고 있는 거죠? 이걸 알고 있는 거야 우리는. 그지? 그래서 써주고 분모는 아까 y를 하나 더 곱했잖아, 그지? 또 y를 묶을 수 있어. 왜? y를 굳이 하나 더 곱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지? y를 묶어주면 x 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 제곱.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지, 어마어마하게. 그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y분의 x 플러스 y로 정리되겠구나.
오케이? 힘내자. 할 수 있는 게 이밖에 없다. 힘내자라고 어떻게? 두 번째입니다. x 분자. 분모가 x 마이너스 x 플러스 2.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x분의 x 마이너스 1. 그죠? 이게 엄청 뭔가 지하 주차장처럼, 그렇지? 지하로 쭉 내려가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씩 풀어 나갈 텐데, 맞죠? 물론 근데 얘를 먼저 보면 이런 생각을 해야 돼. x를 곱해도 돼. 얘를 곱하려고 x를 곱해도 돼. 그럼 여기에 x 곱했다는 건 이 분모의 이 분수의 분모에 곱한 거니까 분자에도 x를 곱해야 되는 거지. 이런 느낌이 돼야 되는 거죠. 맞나요? 근데 얘는 좀 우리가 원하는 차수를 좀 늘리는 느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오케이? 그럼 내가 지금 이 부분만 해석을 좀 해볼게. 그럼 곱해주면 2x 마이너스, 그치? x 마이너스 1을 뺄 거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겠지, 그치? 그죠? 분자는 x 곱하기 x 플러스 2가 될 거예요. 됩니까? 그럼 얘는 사실 x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겠지, 그치? 됩니까? 그럼 이걸 우리가 이렇게 정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식을 다시 써주면 어떻게 됩니까? x 마이너스, 그치? x 곱하기 x 플러스 2 분모는 x 플러스 1 형태가 되겠지, 그치? 됐죠? 그럼 또 여기서 우리가 또 이렇게 분모 분자에 식을 또 곱하겠죠, 이렇게? 그죠? 이번에는 이 분모 거슬릴 거니까 x 플러스 1을 곱할 거야, 이렇게. 될까요? 그럼 분배하겠죠, 그죠? 식 정리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x 플러스 1이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x에다가 괜찮지? 두 번째는 약분도 지워지겠지, 그치? 그럼 뺄 거야. x 곱하기 x 플러스 1. 그치? 분자는 x 곱하기 x 플러스 1이 되겠지, 이렇게. 괜찮지? 그럼 여기는 x로 묶을 수 있다, 없다? 있겠지, 그치? 그럼 x 플러스 1이라는 수에서 x 플러스 2라는 수를 빼겠죠? 이렇게. 돼요? 그럼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수이 세팅되겠지, 그치? 괜찮지? 그럼 x는 약분이 되겠죠? 식정리하는 거니까. x는 0이 아니다라는 전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문제 자체에서. 여기 분모. 괜찮지? 그럼 우리가 원하는 식에서 약분시켜 놓으면 분모는 3 마이너스 1이네. 분자는 x 플러스 1이 되겠지, 그치?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로 식이 정리된다, 이렇게. 괜찮지? 좋습니다. 이거는 엄청 큰 분수를 이렇게 쪼개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만약에 7분의 3이라는 수가 있어요. 그럼 얘를 이렇게 지하주차장처럼 아래로 깔고 내려가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 돼요? 그럼 얘는 만약에 여기가 7분의 10이었다 쓰기 이렇게. 그럼 얘는 1 플러스 7분의 3 이게 뭐죠, 그죠? 내가 얘를 1로 만들고 싶은 거야. 그치? 7분의 3은 5에서 3에서 7을 나눈 거잖아, 그치? 그럼 얘를 다시 보면 얘는 1이라는 수에서 몇을 나누는 걸 쓸 수 있어? 역수는인가? 3분의 7을 나눴다 쓰는 거 똑같은 거지. 이래요? 이래요? 내가 원하는 얘를 1 플러스 1을 3분의 7을 나눠서 쓸 수 있죠. 돼? 그럼 이 표현법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식이 분자꼴이 될 거니까 가분수 될 거니까 2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표현하는 연습을 할 수 있겠지, 그치? 이해됩니까? 생각하는 건 얘를 정리하는 것도 우리가 배웠지만 사실 이것보다는 어떤 숫자의 값을 이렇게 찾는 것도 많이 했잖아요, 그치? 그치? 이런 관계에서 어떤 7분의 3이라는 수를 분자가 1인 형태로 바꾸고 싶다면, 그치? 1에서 3분의 7을 나왔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볼 수 있겠다, 그치? 괜찮죠? 이런 개념을 알고 있으면 내가 5분의 2가 있어. 얘는 뭐야 하면은 2분의 5분의 1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거부는 없을 것이다. 가져가자는 거야, 쌤은? 오케이, 좋습니다. 자, 힘든 하루를 보내면서 수업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힘내자. 선생님
많이 피곤하네. 어쩜 좋아 이거. 쌤의 호흡이 너무 빠른가 봐. 12-4입니다. 12-5까지 하면 유리함수 전까지거든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유리함수는 내용을 할 테니까 우리 식정리만 마무리합시다. 자 보세요. 이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x 플러스 x분의 1. 이거 뭐죠 얘들아? 이게 곱셈 공식 변형해서 많이 쓰는 거. 그치? 왜냐면 x하고 x분의 1은 사실 곱했을 때 상수가 되는 거지. 곱했을 때 문자가 숫자로 바뀌는 형태의 식들이 만난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걸 보면 얘네들이 더한 게 3이면 얘하고 얘네들을 곱한 것은 1이네? 이걸 쓰는 거지. 그치?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베이스가 머릿속에 뭐야? 아 A하고 B를 더했는데 3인데 A, B의 값이 1이다. 이 개념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나와 나의 역수다라고 쓸 수 있지만 곱했을 때 문자가 숫자로 바뀌는 형태를 이용해서 푸는 어떤 하나의 공식처럼 쓰는 방법이에요. 맞죠? 이때 문제가 나와요. 얘가 3이고 얘가 1인 거 알고 있어? 1번 씹으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을 물어보는 형태를 취하겠죠.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 1학년 거죠? 그렇죠? 우리 이거 동그란 거구나. x 플러스 x분의 1을 제곱해야 일단 저 식이 나오는데 여기는 x제곱 플러스 앞뒤 곱이 2배니까 2가 있고 x제곱 1이 있어. 얘가 2가 더 커. 그래서 2를 뺀다. 그래서 태울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2번, 3번, 4번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여러분들이 곱셈 공식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그걸 알고 있다면 그렇지? 그 쌤이 이런 거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그럼 맨날 안 해줘도 그때만 3AB니까 곱하면 1이잖아.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걸 아니면 물어보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A 플러스 B,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가로 열고 A 플러스 B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더라. 이거 배운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3번은요. x-x분의 1 값을 어떻게 구해요 선생님? 못 구하죠. 더한 거밖에 모르는데. 그러니까 얘를 모르니까 얘를 제곱한 거 모를 거잖아요. 그치? 그치? 얘를 제곱한 것은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과 마이너스가 만났다는 거잖아. 그치? 얘 1번에서 구했잖아. 값을 알고 있는 거지. 그치? x와 x분의 1의 관계를 몰라. 문제에서 x가 x분의 1보다 뭐 크다 작다 혹은 x가 0과 1 사이다 x가 음수다 x가 양수다 가분수다 이런 형태가 있으면 둘 중에 뭐가 더 큰지를 알 수 있어. 그치? 얘는 알 수 없지. 그치? 그러면 답이 플러스 마이너스 값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치? 괜찮아요? 이거 몇이죠? 9 빼기 2니까 7 얘는 7에서 2를 빼고 5가 나오겠지. 그치? 그럼 제곱했을 때 5가 되는 수는 뿔만 붙으면 5가 된다. 이런 접근법을 쓰겠다고 보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비례식까지 끝낼게요. 그 밑에 4번은 그냥 이거랑 이거 곱하면 끝나는 거니까 합창 공식일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주어져 있는 이런 식이 항상 성립한다고 되어 있을 때 다음 b 또는 식의 값을 구하시오. 여기서 x랑 y랑 z를 곱한 값은 0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x도 y도 z도 그 누구도 0이 아니다. 1번 문제 보시면 x 대 y 대 z의 b를 알 수 있느냐? 2번은 x y분의 1 대 y z분의 1 대 zx분의 1의 값을 알고 있느냐? 세 번째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분의 xy 플러스 yz 플러스 zx의 값을 구할 수 있느냐. 괜찮죠? 이제 우리가 이게 비례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부터 보는 건데, 그치? 세 개로 돼 있으면 우리가 일단 좀 얼죠. 딱 숫자가 나오지 않는, 그치? 그 생각했던 게 너도 얘도 같다고? 그럼 얘가 어떤 숫자 k가 된다. 세팅하는 거지, 그치? 어떤 b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치? 이걸 쓸 수 있는 게 x 플러스 y는 3k예요, 그죠? y 플러스 z는 4k예요, 그치? x 플러스 z는 5k예요, 그치?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관계 쓸 수 있냐 물어보는 건데
이 위에 세 개의 식, 좌변식과 우변식을 더했을 때 어떤 형태를 취하죠? x 2개, y 2개, z 2개를 더한 형태가 취해지더라. 그래서 2 곱하기 x 플러스 y 플러스 z 값이 3, 4, 5를 더하면 몇이죠? 12k가 되더라. 그치? 그래서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몇 k다? 6k다라고 알게 되면 너 여기다가 z까지 더한 게 6k야? 그러면 z는 3k야. 너에다가 x까지 더한 게 4k야? x는 2k야. 괜찮아요? 근데 둘이 더한 게 5k니까 y는 몇 k야? k야. 그치? 그럼 내가 원하는 x, y, z 대신에 한 문제식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걸 착하시게 물어보는 거죠. 그치? 그러면 1번, 2번, 3번이 다 해결이 될까요? 할 수 있겠죠? 그죠? 맞습니까? 이렇게 푸는 게 있는데 아까 쌤이 했던 것 중에 3개의 비가 같다고? 분수가 그 분모끼리 더하는 거 3, 4, 5 더하면 몇이야? 12. 그치? 위에 다 더한 거 뭐야? x 2개, y 2개, z 2개. 그치? 괜찮죠? 그럼 얘는 6분의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같다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이렇게. 괜찮을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얘가 2배가 되면 얘랑 같을 거니까 얘랑 6분의 2x 플러스 2y 같다. 이런 접근법을 써서 해당되는 값들도 뽑아낼 수 있겠지. 그치? 방정식을 써서. 됐습니까? 네. 그래서 비례식 관련된 문제는 라이트하게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쌤이 원하는 건 235페이지까지니까 숙제가 좀 많을까요? 235페이지까지인데 우리가 아까 전에 그 다항함수에서 3차 함수 전에도 시작했죠? 2차 함수 그래프에서 포물선 그리고 어디서부터 시작했더라? 217, 218? 218부터 맞나요? 218 여기서부터 235페이지까지 문제풀이를 해오시면 되는데 기본하고 그 다음에 유제 문제까지 풀어오는 거. 저 숙제는 금요일날 주지. 오늘 수요일. 오늘 수요일이잖아. 금요일날 와야 금요일 주말 숙제를 주는 거지. 금요일에 유리함수 나가고 유리함수 분이랑 그 연습 문제 8단원 지금 풀어져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채점하고 틀린 것만 체크해서 가져오면 쌤 해결을 해줄게요. 이 친구들 풀어오게끔 하려고. 금요일까지 예상. 아니 금요일까지 아니고 월요일까지 되죠. 8단원은 그렇게. 될까요? 자, 고생 많았는데 우리 오늘 배운 거 생각 한번 합시다. 뭐 배웠어요? 2차 함수 그래프 찾는 거, 2차 함수를 만드는 거 배우면서, 그지? 2차 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었던 거. 기억나요? 그냥 세점부터 막 푸는 게 아니라 조건을 좀 더 활용해서 축이나 좌표 활용하는 거지, 그렇지? 자취의 방식 하나 나왔어, 그렇죠? 2차 함수의 개수를 다 미지수로 잡아놓으면 꼭지점에서 또 미지수로 나올 텐데 그 미지수의 x가 어떤 범위로 움직이면 p가 움직이면 그때 y 값이 함수 값으로 대응돼 나올 거니까 자취의 방정식으로 짚어 나올 것이다. 그걸 C로 써주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했던 문제.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무함수, 기함수 하려고 뭐였어? y는 x 세제곱이라는 3차 함수, 간단한 3차 함수 그래프와 평행이동 관련된 문제들 풀었지, 그렇지? 그래서 지금 대부분 함수를 배우면 그래프라는 걸 배우면 대칭, 평행이동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이랬죠? 그런 구조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응용된 함수를 쓸 때도 쓰기 때문에 평행이동 썼을 때 쌤이 아까 전에 그 함수 설명할 때 y는 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의 세제곱 플러스 a 세제곱 이거였던 것 같아, 그치? 이걸 설명할 때 내가 굳이 y는 x 세제곱 그래프가 있었는데 얘를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도 되거나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어도 우리가 원하는 이 그래프가 되더라, 그치? 이 성질을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x축의 대칭 이동을 해도 y축 대칭 이동을 해도 우리가 원하는 함수가 되더라, 그치? 그래서 이걸 x 대신 마이너스 x 되겠다 아니면 y 대신 마이너스 y 되겠다 이런 형태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치?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고 보는 겁니다. 괜찮죠? 우함수는 뭘 우함수하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는
fx와 같다. 우함수는 그치? 기함수는 모든 x에 대해서 f-x는 마이너스 fx랑 같다라는 사실을 쓸 수 있다. 그죠? 그 성질 가지고 푸는 거 두 가지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유리식은 분모 분자의 다항식이 들어있는 거. 그래서 다항함수도 사실 다항식도 유리식의 일부분인데 처음 배우는 거니까 걔네들 배제하고 분모에 문자가 있는 다항식이 있는 형태를 취해서 정리하는 거 배웠다. 기본 성질은 약분과 통분 가능하다. 대신 분모에 0이 되는 수를 곱하거나 나누진 않을 것이다. 괜찮죠? 꼭 기억해 주시고 부분수 뭐였지? AB분의 1이라는 형태를 취하면 B-A분의 1로 묶어서 A분의 1 B-1 이 형태를 취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두 식을 뺐을 때 상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문자가 나오면 사실 이상한 짓을 할 거예요. 그죠? 그 분모가 두 식의 곱이고 분자가 숫자네. 그럼 가만히 쳐다보면 이렇게 이런 거잖아.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렇게 막 풀다 보면 선생님이 하다 보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이 나왔고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이 있었어. 근데 분자가 4가 있었던 거야. 가만히 쳐다보는 거야. 얘에서 얘를 빼면 뭐가 돼? 얘에서 얘를 빼면 마이너스 4가 나오지, 그치? 그럼 이 4랑 지워져서 분자가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이런 형태 취할 수 있지, 그치?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긴 식들이 뭐 나오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이 있는 거야. 이렇게 분모 3 이렇게. 그치? 근데 그 식을 정리하다 보니까 얘도 좀 작품돼서 마이너스 1꼴이 나와. 식이 막 되게 단조로워지는 느낌을 받아. 그렇게 보면 문제 보자마자 이거 정리하는 문제구나 라고 파악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괜찮죠? 그 형태를 매치하는 데서 고민했으니까 그거 좀 위주로 준비해서 오시면 될 겁니다. 한 7, 8분 남았는데 남은 시간 동안 숙제 체크 좀 해놓으시고 오늘은 숙제량이 좀 많을 거예요. 유식 같은 거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좀 신경 써서 마무리해주면 좋겠네요. 지금은 2시간만 수업이라 쌤이 이렇게 혼자 막 말하는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